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트럼프의 피격 소식이 나오면서 우려도 컸었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장 출발할 때는 미 증시의 상승 흐름을 좀 받아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는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2870선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다시 2860선 아래에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소폭의 하락하면서 85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머니맵 통해서 종목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흐름, SK하이닉스 소폭 오르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지난주부터 해서 주춤주춤합니다. 오늘도 HPSP,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모두 다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IT 부품 쪽 LG이노텍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1% 정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HLB, 유한양행 그리고 의료기기 종목들 일부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흐름이 섹터 자체로 봤을 때도 강해 보입니다. 조선기자재, 해운, 운송, 물류까지 다 같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전력기기 쪽도 오르고 있고 네이버가 상승세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 빨간불 강하게 들어와 있고 건설과 기계 쪽도 괜찮아 보이는 요즘이죠. 그리고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9%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상승불 이어지고 있는데 LG 넥스원이 10%대 강세 보이고 있다 정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먼저 다뤄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 보셨던 두산 밥켓 이슈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룹주 안에서도 정말 천차만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나눠서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두산에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가져가는데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보낸다는 것, 두산밥켓이라고 하는 알짜 회사를 보낸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회사를 두산 밑으로 또 보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두산 로보틱스에게는 돈을 벌어다주는 두산밥켓을 제공하는, 그래서 뭐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대주주가 팔 때는 이 프리미엄 붙여서 팔더니 뭐 법이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개인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 가격은 시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그래서 빨리 더 상법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슈고요.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한 가지 준비된 그림을 더 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긴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한 25일 가야 끝나는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슈를 믿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 그 대부분의 변수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라는 측면에서 뭐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장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금 밸류에이션에 뭐 함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리포트에서 이번 이슈의 최대 수혜가 뭐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도 저는 솔직히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오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리포트 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주식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보유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 체크해 봤으니까 이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원전 관련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되면 좋은 거지만 뭐 안 됐을 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여러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원전주이긴 하지만 올리 원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에 모두 인벌브되어 있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뭐 두산 퓨얼셀을 안게 되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한다라는 거죠. 뭐 수소도 하고 원자력도 하고 풍력도 있고 뭐 그 안에 이제 각종 화력 발전에 관련된 보일러, 주기기들은 다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나? SMR도 뭐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도 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포인트는 각각의 원전 수주도 물론 중요하죠. 금액이 뭐 30조라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점에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 시점에 필요한 주 기기들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부족했던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무구조의 부족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메꿔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나빠 보일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체코 원전이 되면 좋고 안 돼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빠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되면 더 좋은 거고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빠졌을 때 활용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딱 조정 나왔을 때 우리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네, 이 종목은 올해 2월 달에 2만 원 목표 주가를 이미 제시해서 뭐 달성이 된 상황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변하고 있고 추가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밸류 밴드 안에서의 위치는 아직까지 뭐 고점까지 가지 않은 상황임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저는 한 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뭐 2월 달에 제시했던 2만 원에서 한 25% 정도를 올린 2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면서 만약에 뭐 체코 원전이 돼서 빠지던 되지 않아서 빠지던 뭐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에너지의 하나 핵심 종목으로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 중동 쪽에서 해수탕수 플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증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한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KCC인데 이거 하루만 더 미리 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게 오늘 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길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실리콘의 업턴과 선박 도료의 강세,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또 건설 쪽 그리고 건자재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한데 최근 주가 강세 이유들 좀 볼까요? 네, 이 종목이 2021년도에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을 때 그 핵심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실리콘을 편입하면서 그 실리콘의 이익이 좋아진 게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주가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쟁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중국 쪽 이슈에 따라서 가격이 급락하면서 소위 이제 오피 마진이 마이너스로 가라앉았다가 이번 분기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업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업턴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동사에게도 해당되는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준비된 그림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회사도 실리콘 매출액이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QOQ 기준으로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리콘의 업턴은 과거의 이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고 오늘 이 리포트의 힘으로 주가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역대 최대 실적 전망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만큼 실리콘 사업을 또 들어선 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페인트 하면 뭐 건축 쪽에도 많이 쓰이지만 요즘에 또 핫한 선박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선박 쪽이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꽤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업용 그다음에 뭐 자동차용, 그다음에 이제 건축용 이렇게 뭐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건축용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꾸준하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 선박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뭐 선박
폭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이게 근데 선박에 들어가는 페인트는 그냥 뭐 일반 페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내수 수출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도료 쪽에 또 이익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KCC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밸류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또 가지고 오신 목표 주가가 아직까지 더 높아서 여력이 더 남아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작년에 이 시간을 통해서 1월, 9월 달에 KCC를 목표가 30만 원에 두 번의 의견을 제시한 네.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가격은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각종 주식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만으로도 3조가 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0.5배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60만 원 정도의 BPS에서 절반 정도를 줘서 뭐 30만 원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현재 이렇게 업황이 턴한다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 0.6배, 올해 늘어나는 BPS에다 0.6배 정도를 해보면 40만 원 정도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이제 금리가 조금 예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아마도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건 결국은 자금 공급 이슈가 될 거예요. 향후 캐펙스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가 큰 이슈가 될 텐데 이 기업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습니다.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만 팔아도 뭐 돈이 넘쳐나는 현재 시총을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걸 고려해 봤을 때 PB 0.6배는 뭐 그것도 싸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CC는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풀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